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가진 재산으로 평생 쓸 수 있는 월급 만들도록 도와드리는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재테크 도우미 고세희입니다. 많은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서야 퇴직금 등의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급하게 계획하면 자칫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쉽다고 하는데요. 무엇이든지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그 계획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평생 월급 만드는 부동산 상담 시간으로 꾸며집니다. 미래를 읽다 투자자문 컨설팅의 최진곤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등의 이제 건강 관리 좀 유의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1시간 동안 좀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는 시청자 여러분이 평생 월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법률, 세무, 금융 상품, 그리고 부동산까지 상담해 볼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번호 02-3424-83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재테크 고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아, 제가 지금 자산이 1억 5천 정도 있는데요. 네네. 네, 한강 센트럴자이 32평을 좀 매수할까 싶어서요. 네, 한강 센트럴자이 32평형 보고 계시고요. 네. 또 다른 궁금증 없으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순자산이 한 1억 5천 정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32평 한강 센트로 저희가 이제 요번에 이제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분양가가 한 3억 5천 정도, 5, 6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으시죠? 네. 네네. 그러면 대출을 한 2억 정도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대출 부담은 좀 많이 없으세요? 조금 있어요. 그죠. 왜냐면은 이게 요즘 뭐 금리가 뭐 3%, 향후 뭐 미국에서 금리 인상 얘기도 있고, 3% 적용하면 2억에 대해서 대출 이자만 해도 한 50만 정도 나오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물론 센트럴 자이가 이제 한강 신도시의 뭐 대단지 아파트고, 그 초중고가 이제 같이 붙어 있는 단지여서 물론 이제 메리트가 있긴 한데요. 이제 대출을 좀 많이 일으키시면은 좀 그에 대한 좀 부담이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지도 좀 보시면, 지도를 좀 볼게요. 네, 위치가 한강 센트럴 자이가 이제 이쪽 그 장기지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1단지 아파트를 좀 보시는 것 같으세요. 근데 여기가 장기동에서는 약간 그래도 김포한강 신도시는 약간 외곽에 빠지는 거고요. 다만 이쪽으로 초중고가 있어서, 초중고등학교가 있어서 이런 학군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도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2억 대출을 받아서 이 아파트를 매수를 하는 거는 이제 실거주 측면에서 봤을 때 뭐 나쁘진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도 물론 괜찮고, 김포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공급이 많아서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은 지역이에요. 하지만 그 김포한강 신도시에서 이제 그 김포 공항철도가 김포공항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여보세요? 네네. 네, 듣고 계시죠? 네네. 네,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이제 32평 아파트도 괜찮은데, 좀 다른 지역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마산동 쪽에 이쪽으로 그 마산역이 개통이 될 예정이에요. 네. 이쪽으로 이제 마산역이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뭐 운양역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김포 도시철도가 이제 개통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쪽에 그 반도 유보라 3차가 25평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반도 유보라 3차가 25평이 분양가가 2억 5천이거든요. 네. 상당히 싼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에서 25평 아파트가 2억 5천이라는 거는 상당히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주변에 다 공급되는 게 다 32평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그 지금 한강 센트럴 자이가 물론 이제 앞쪽이긴 해요. 보시다시피 네. 네. 한강 신도시가 이제 서울 쪽에서 가깝긴 하는데,
이쪽 그 마산역, 그러니까 다만 이제 단점이 뭐냐면 한강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곽이고 지하철이 개통이 되진 않으세요.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지하철이 개통이 되진 않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지하철이 이제 지하철이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역세권에서는 좀 멀어지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에 그 마산역이 이쪽으로 뚫리고 반도이보라가 이쪽에 있다고 하면은 바로 역세권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는 게 맞으실 이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뭐 고등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중학교 있고 뭐 초중고도 많이 있어요. 다만 이쪽 뭐라 그럴까 이제 서울 쪽에서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 서울 쪽에서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 이런 좀 단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상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그 실거주 쪽으로 가신다고 하시면 요즘 그 25평 아파트도 방 3개 화장실 2개여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아직 젊으신 것 같으시니까 뭐 이렇게 식구가 뭐 많진 않으시죠, 그렇게.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뭐 굳이 뭐 32평보다는 뭐 요즘 대세인 25평에 거주하시는 게 훨씬 낫고 그다음에 2억 5천짜리를 매수를 하게 되면은 대출을 1억만 받으셔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대출 부담도 좀 적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네. 투자 가치, 미래 가치 다 봤을 때 25평도 나쁘지 않다. 예,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강 센트럴 자이 32평형은 대출의 부담이 좀 있으니까요. 마산동의 반도이보라 3차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게 왜냐면 사실은 이제 이제 사람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강 센트럴 자이나 반도이보라 아파트 다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이나 이런 걸 같이 고려했을 때는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한강 센트럴 자이가 나을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분들한테는 당연히 좀 더 그 그러니까 적게 들어가는 게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인차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좀 접근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재테크에 관한 모든 궁금증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상담 열려 있습니다. 지역번호 02-3414-83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곧 결혼 예정입니다. 저는 주택을, 결혼할 사람은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오피스텔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라고 끝번호 763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주택을, 결혼할 사람은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고 네. 하셨는데요. 참 부러운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게요. 이제 또 젊은 분들 중에 좀 재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미리미리 결혼 전에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간혹 이제 많지는 않으신데 이분도 이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실 것 같고요.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오피스텔은 이제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문자 보내셨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설로 쓰면 업무 시설이지만 또 주택으로 쓰면 주택으로 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행 주택법상 1가구 1주택은 2년만 보유하면 지금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다만 1가구 1주택일 때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내가 주거용으로 쓰고 2년을 보유하게 되면 당연히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뭐 임대사자 이런 거 등록을 안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혼 예정이니까 아마 혼인신고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문자 상담상. 혼인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1가구 1주택이신 거잖아요, 각각.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1가구, 결혼하니까 1가구 2주택이 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면은 비과세를 처음 매도하는 거는 비과세 적용이 안 되겠죠. 네. 네, 안 되는데 법 특례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을 해서 1가구 2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시면은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혼인 후 5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시면 1가구 1주택을 적용받고 나머지 1주택이야 또 1가구 1주택이니까 비과세 적용을 받잖아요. 이게 이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데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차익이 많이 나셨다면 차익이 적게 났다면 비과세가 사실 의미는 없는데요. 네. 차익이 많이 나셨다면 오히려 오피스텔을 주거로 이게 주거냐 업무용이냐 이거는 매입 시점이 아니라 임대사자 등록을 안 하셨다면 매도 시점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차익이 많이 나셨다면 결혼하셔서 5년 이내에 2년 보유 요건을 채우시고 매도를 하시면 비과세 적용받고 나머지 1주택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부분은 또 뭐 세무소나 요즘은 또 국세청 콜센터에서도 이런 간단한
만한 상담을 해드리니까 이렇게 좀 질문하셔서 좀 세무적으로도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썼을 경우에,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썼을 경우는 안 되고요. 주거용으로 썼을 경우에는 2년 보유할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이제 주택으로 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작년에 수명산 파크 4단지 25평을 매입했는데, 네네, 지금 매입하는 금액이 4억에 매수를 했어요. 네네. 현재 한 5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제가 시청자님, 그 목소리가 잘 안 들려서요. 전화기.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잘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4억에 지금 대출이 1억이 좀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요거를 지금 현재 지금 5억 정도 간다고 하는데 4억에 매수해서 네네. 이걸 좀 언제쯤 파는 게 지금 적정 시기인지를 좀 잘 몰라서요.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셨나요? 예, 예,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매도 시점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네,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전화 좀 감이 안 좋으셔가지고.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매수를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으세요. 잘 하셨고요. 네네. 지도 잠깐 볼게요. 사실 그 수명산 파크 같은 경우에는 마곡지구랑 바로 연결이 된 발산 택지개발지구로 이제 개발이 돼서요. 마곡지구, 여기가 이제 마곡지구고요. 예. 바로 옆에 붙은 단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곡지구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수 없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부터 상당히 여기 좀 추천을 많이 했던 지역이고요. 그래서 4억 천, 한 1억 정도, 1년 만에 1억 정도 올랐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즘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수익이라고 발생이 되고요. 네네. 지금 이제 기업들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뭐 LG, 뭐 코오롱, 롯데 뭐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예정이고 입주가 이제 임박해 있거든요. 네네. 올해 말부터는 LG가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제 직장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일단은 마곡지구로 일단 가고요. 그리고도 집을 못 가면 근데 마곡지구는 아시다시피 3분의 2가 다 기업들이에요. 마곡지구 여기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기업들이 3분의 2가 기업들이고 나머지 아파트가 이제 드문드문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기업들이 일단은 마곡지구로 갔다가 하더라도 그 다음으로 가실 만한 데가 사실은 이 수명산 파크 단지 발산 택지개발지구밖에 없다고 판단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마곡지구 7단지나 6단지가 거의 8억 5천 9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수명산 파크는 물론 이제 이제 아파트 선호도나 이런 게 다르겠지만 그래도 6억대면은 그래도 좀 그나마 좀 저평가돼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물론 이제 기존에도 좀 많이 올랐지만 마곡지구 아파트가 향후에 뭐 예상하기로는 뭐 10억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수명산 파크도 최소한 마곡 이제 LG가 입주하는 단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리고 어차피 1년만 보유하셨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세금적인 측면에서 혹시 이거 외에 다른 주택이 있으세요? 아직 지금 일단 이거 다른 거는 지금 네. 아파트는 지금 살고 세를 좀 갖고는 있는데 네네네. 예, 그래서 좀 버틸 수는 있는데 대출이 좀 1억이 있어서 좀 네네네.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샀던 네, 건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어쨌든 세금 측면에서도 2년 보유하신 게 더 유리하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대출을 조금만 더 버티시고 왜냐면 1억에서 3%면 한 달에 이자가 한 30만 정도 나오실 거예요. 25만에서 30만 정도 되시는데 아마 지금 원리금은 이제 같이 갚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예, 대출 맞습니다. 부담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LG가 입주할 때까지만 좀 기다리셨다가 2년 채우시면 일단은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시니까 그때 네. 좀 매도를 하시는 것도 1차적인 매도 시점을 잡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거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네, 혹시 뭐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네, 2년 정도만 더 보유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향후 1년이요. 앞으로 1년. 지금 네. 1년 보유하셨으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산역 주변의 아파트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끝번호 112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당산역이 2호선, 9호선 다 다니는 맞아요. 아주 인기 네. 있는 지역인데요. 그렇죠. 교통이 이쪽은 좋죠. 네, 교통이 좋고요. 뭐 2호선 타면은 뭐 신촌, 홍대, 시청까지 가니까 네. 괜찮고 또 9호선 타면은 강남까지 또 바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당산동에서 교통이 상당히 괜찮다. 그래가지고 지도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당산동 하면은 이제 주로 주거 단지 가장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인기 있는 지역이 여기 보시면 삼성레미안 4단지예요. 여기 당산역 바로 붙어 있죠. 네.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효성 1차, 2차, 당산현대, 금호올린, 반도 유보라 팰리스까지 이쪽 라인이 좀 가장 메인이에요. 요렇게. 예, 그래서 금액대도 뭐 당산 삼성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한 7억에서 8억 정도 하고요. 네. 32평이. 그다음에 효성 같은 경우에는 한 5억에서 6억 정도. 효성 2차도 5억에서 6억. 금호올림도 뭐 4억에서 5억. 그러니까 가격대도 좀 다양하게 있고요. 네. 조금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소형 아파트라고 해서 계룡 리슈빌 1단지가 있어요. 여기는 좀 이제 18평, 20평도 있기 때문에 한 3억 5천, 4억대. 네, 이 정도 금액대면 하실 수 있고요, 아파트를. 그리고 또 어디 뭐가 또 이제 또 간변내면 이쪽은 간변내면이라는 아파트도 있는데 이쪽은 이제 한 5억 5천에서 한 6억 5천 정도 되고 이제 아무래도 여의도랑 가깝고 좀 한강 뷰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또 장점이고요. 당산동 하면은 가장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2호선, 9호선이 있어서 이제 교통이 상당히 편리하고요. 2호선, 9호선 편리하고 또 이제 당산역 9호선은 급행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뭐 강남까지 한 20분 급행 타고 25분이면 상당히 네네.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메리트고요. 그래서 뭐 문자로 봤을 때는 이제 금액이나 이런 거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네. 대략적으로는 설명을 드렸고요. 뭐 좀 더 궁금하시면은 상담 통해서 추가적인 상담을 받으시면은 제가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방송 끝난 후에도 전화와 문자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고덕동에 살고 있는 주부인데요. 네네. 예, 제가 지금 고덕동에 있는 레미안 힐스테이트 30평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입주 기간이 지난주 3월 5일자로 다 끝났는데 네. 궁금한 건 이 아파트를 제가 계속 보유한다면 향후 전망이 어떤지 알고 싶어서요. 네. 레미안 힐스테이트 보유 중이신데 지금 입주할지 말지 고민이신 건가요? 예, 저 입주는 했어요, 저는. 아, 하셨어요, 이미?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입주하셨는데 향후 좀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 예, 향후 전망하고 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고동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고덕동에 이제 위치한 이제 재건축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입주가 됐고 고덕동이 상당히 그 산도 의외로 서울은 사실 산이 많이 없어요. 네. 그 산이 그나마 있는 게 뭐 남산 쪽이나 그러니까 강남 그다음에 이제 대치동 쪽에 왜 우면산 있잖아요. 예. 그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발산 마곡지구 이쪽도 좀 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덕동이 이제 산이 있어서 이제 공기가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쾌적하고요. 네. 레미안 힐스테이트 또 학군도 괜찮은 편이어서 뭐 한영외고라든가 여러 가지 또 학교들 명의중학교라든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학군도 괜찮아서 많이들 좀 선호하시고 이쪽으로 일단 들어오시면은 대부분 다른 데로 안 가시더라고요. 많이 예, 그죠. 그래서 예. 그리고 고동 레미안 힐스테이트는 또 이제 신규로 또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메리트가 있고 금액은 지금 한 7억에서 한 7억 5천 정도 하고 있는데 맞으시죠? 32평대 매매가가. 예. 예, 그 정도 하고 있고요. 전망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향후에 뭐 괜찮다. 또 뭐 고동역도 가깝고, 그러니까 위치는 이제 여기 고동 내면 힐스테이트고 고동역 위치하고 또 한강변 가깝고 그죠? 나쁘진 않고요. 다만 이제 혹시 대출은 있으세요? 없어요. 아, 대출 없으시고요. 예. 예, 근데 이제 투자 가치로 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 투자 가치 뭐 나쁘진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좀 보시면 여기 미사 강변 도시가 지금 32평 아파트가 한 5억 5천에서 한 6억 5천이면 사실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한 차익이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 나세요. 근데 사실은 미사 강변 도시는 아직은 그러니까 지하철이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그 미사역이 이렇게 개통이 돼요. 예, 미사역이 개통이 되고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은 상해동이나 두정거장 차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한 2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아까 대출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뭐 상가나 오피스텔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월세가 한 100에서 한 150 정도 나오실 수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는 얘기고요. 미사 간변 도시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이쪽도. 그래서 물론 이제 고독 레미안이 뭐 여기가 1억 오를 때 제 생각은 미사 간변 도시 아파트들은 한 1억 5천, 한 1.5배 정도는 더 오르지 않을까. 아, 예,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위례 신도시 아시죠? 예, 알아요. 예, 위례 신도시. 위례 신도시는 물론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좀 더 비싸긴 한데, 예, 위례 신도시 쪽으로 거주를 하신다 하더라도 뭐 나쁘진 않으실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위례 신도시. 근데 위례 신도시는 뭐 투자 가치보다는 예. 위례 신도시자. 위례 신도시는 이제 투자 가치보다는 이제 실거주 목적에서 이제 봤을 때 위례 신도시가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유가 좀, 그러니까 여기 거주해서 만약에 뭐 좀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 수입을 좀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네. 뭐 미사 간변 도시 쪽으로 어차피 멀진 않으시니까 예, 미사 간변 도시로 이주를 하시고 그 남는 차익으로 뭐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통해서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 수익을 좀 창출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 예, 그게 아니고 뭐 월급이 충분히 들어와서 그게 괜찮다 하시면 뭐 가져가시는, 그러니까 계속 거주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니까 좀 참고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말씀이 네. 그 미사랑 위사 쪽이 네. 위례 신도시 쪽이 저희 지금 현재 고덕동이랑 생활 환경이 비슷한 동네라서 이사 가도 괜찮은 동네라는. 네네, 그런 맞는, 예, 말씀이세요. 그런데요. 근데 이제 위례 신도시로 가면은 차익이 없으세요.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돈이 그대로 가거나 오히려 더 들 수가 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사 간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매도를 하시고 만약에 가신다고 하시면 한 2, 3억 정도가 돈이 현금을 지고 있으니까 아, 예. 예, 그 돈을 잘 또 굴리시면은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으실까. 아,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물론 위례 신도시, 미사 간변 도시 지금 살고 계신 다 뭐 입지적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 봤거나 재테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도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아, 예,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아, 예.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전망은 괜찮지만요. 네, 미사 강변지구랑 위례 신도시 추천해 주셨는데 이제 예. 재테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사 강변지구가 더 조금 네, 낫다고. 왜냐하면 차익이 주셨습니다. 이제 매도를 하시면은, 왜냐하면 미사 간변 도시가 한 6억 정도 하거든요. 네. 아파트가 5억 5천에서 6억 정도. 그러면은 7억 5천이니까 한 2억 정도 남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뭐 재테크. 그렇죠. 할수 예, 있죠. 오피스텔 사셔도 되고 상가 사셔도 네. 뭐 한 100에서 150만 원 수입이 발생하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평생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혼자 궁금하셨던 부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십시오. 지역번호 02-3424-83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의 신축 빌라 매수해도 괜찮나요? 끝번호 895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목동의 신축 빌라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목동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 빌라가 좀 많이 있었던 지역이고요. 이제 지도상으로 보시면 아마 이제 그 목동이 이제 주로 여기가 이제 목동 전체고요.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신시가지 아파트예요. 신시가지 아파트.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목동에 있는 빌라는 아마 이쪽이 뭐 구시가지 쪽에 있는 빌라인 것 같고요. 네. 목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등촌역, 염창역, 그다음에 신목동역 이렇게 9호선이 세 군데가 쓰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향후 이쪽 지역의 빌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서 좀 많이 좀 가격이 많이 뛰었던 지역이긴 한데요. 요즘 좀 주춤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빌라나 재개발 뉴타운은 좀 많이 좀 이렇게 축소나 이제 해제 국면에 접어들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목동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게 입지는 상당히 진짜 괜찮은 지역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목동 신시가지에서도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마곡지구에서도 가깝고요. 여기가 마곡지구지 않습니까? 네. 예, 마곡지구에서도 가깝고 뭐 여의도에서도 가깝고요. 뭐 넘어가면 뭐 그 마포잖아요. 그러니까 입지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지역인데 이제 신축 빌라가 예전만큼 이제 가격이 탄력적으로 오르지는 않는 이제 트렌드예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는 사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거를 뭐 투자용으로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는 거는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예전에 빌라나 다세대 연립 같은 게 올랐던 이유가 재개발 뉴타운이 되면 이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전면적으로 뉴타운 재개발이 좀 많이 주춤하고 아예 폐지가 되는 상태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 언제까지 기다리기가 사실 만만치는 않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접근을 가지시거나 또 이제 빌라나 다세대가 좀 이렇게 노후화나 이런 게 좀 아파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되는 편이라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했을 때 감가상각이 되면 신축 빌라가 가격이 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보셔서 실거주 목적이냐 투자 목적이냐 좀 따져보시고 실거주보다는 투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금 생각을 좀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부동산, 금융, 재테크 그리고 세금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 가능합니다. 지역번호 02-3424-83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하나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노후 준비할 돈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끝번호 456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무리 준비해도 노후할 돈이 안 나옵니다. 네. 어떻게 방법은 될까요? 이제 크게 말해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돈을 더 버셔야죠. 네. 돈을 더 버셔야죠. 말은 쉽죠. 예. 근데 돈 버는 방법이 뭐 월급은 이제 한정이 돼 있으니까요. 네.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자꾸 머리를 굴리고 아니면 뭐 투잡, 쓰리잡 그렇게 하셔야죠. 돈을 벌려서 종잣돈을 마련하셔야죠. 네. 두 번째 방법은 소비를 줄이셔야죠. 소비를 줄여서 그렇죠. 한 달에 내가 50만 원 저축할 걸 100만 원 저축하고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네. 월세가 뭐 80만 원이면 40만 원을 줄이고 40만 원은 또 세이브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1년이면 500이니까 그렇게 2년이면 1,000만 원이니까 사실 부동산 투자가 한 3,4천만 원만 3천만 원만 있어도 네. 투자가 가능해요. 3천만 원만 있어도 2-3천만 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 돈이 모이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셔야죠.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이제 혼자 하시면은 잘 안 되실 경우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랑 상의해서 유망한 지역을 하셔서 오르는 지역을 투자를 잘 하시면 돈이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돈을 더 버시거나 소비를 줄여서 종잣돈을 마련하거나 네. 둘 다 중요한 게 일단 종잣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을 예. 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평생월급 만들기와 마곡 투자란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평생월급 프로젝트 교수진들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며 날짜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지역번호 02-3424-8300번으로 전화 주신 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희 평생월급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심층 상담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주인공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상담 나눠봤을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세 여성분이었고요. 이제 부동산 상담은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분들은 좀 바쁘시기도 하고 또 부동산에 좀 관심이 없으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괜찮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가능 금액은 3억 원 정도 되셨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거주는 송파의 잠실 아파트, 잠실 S에서 거주를 하셨고요. 희망사항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시니까 다달이 나오는 월세. 그래서 기존의 투자 경험은 이제 아파트, 그다음에 오피스텔
이렇게 투자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50대 여성분으로 투자 가능 금액은 3억 원, 그리고 희망사항은 다달이 나오는 월세라고 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럼 현재까지 평생 월급 얼마나 확보하셨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한 뭐 3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연금도 20만 원 정도 봐서 한 50만 원 정도는 그래도 확보가 되신 것 같으세요. 그렇게 네. 하면 5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셨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평생 월급 정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최저 생활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되시잖아요. 네. 예, 근데 5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좀 낮고 이제 향후에 이분은 그래도 자산이 좀 있으시니까 이 돈을 가지고 돈을 어떻게 불려야 될까. 예, 어쨌든 평생 월급 정수는 뭐 20점 좀 낮게 좀 제가 책정을 했습니다. 예, 네. 이제 주관적인 의사가 좀 강해요. 네. 지금까지 가장 낮은 점수 같은데요. 네. 현재 가지고 계신 자산을 조금 더 분석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투자 자산이 현금 3억 원인데 장점으로는 아까 그 잠실의 엘스 아파트가 대출이 없으셨어요. 대출 없고 3억 원 정도 이제 갖고 계신 건데 대출이 전혀 없고 이자 부담이 없는 게 이제 장점이었고요. 또 단점은 뭐냐면 대출이 전혀 없는 게 단점이에요. 그 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이제 근데 사실은 대출이 없는 게 꼭 좋지만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대출을 일으켜서 월세가 들어오면 그 대출을 충당하고도 돈이 남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대출을 안 일으키는 거는 굳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출을 근데 고객가 상담하다 보면은 대출은 1원 한 푼도 안 지려고 하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선의 대출을 받아서 좀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시다. 예, 그래서 처음한 사실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좀 깨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하면은 빚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오피스텔 1억 2천짜리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70을 받는데 한 1억 뭐 한 7천 정도 대출 받는다. 그러면 한 달 이자가 한 30만 원 정도 20만 원 나간다 하더라도 월세 70만 원 받아서 20만 원 내면 50만 원 남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럼 수익률은 확 올라가는데 돈이 있어도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여유가 있으신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 자산을 좀 매입하는 게 어떻겠냐.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투자 자산입니다. 투자 자산. 그러니까 이 대출을 일으켜서 뭐 백을 산다거나 고가품을 산다거나 액세서리를 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대출 일으켜서 투자 자산을 사는 건 괜찮다. 예. 그렇게 좀 말씀 전해드린 거죠. 네. 네. 대출이 전혀 없는 것을 장점이자 단점으로 꼽아주셨고요. 결론은 대출을 통한 투자 자산 매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족한 평생 월급 어떻게 채워주셨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국민연금이 30만 원 있으시고요. 개인연금도 20만 원 정도. 그래서 상가 월세를 한 120만 원 정도 더 추가하면 한 170만 원 정도가 확보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상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좀 이따 좀 더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는 건지, 구입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기존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서 상가 월세 받는 방향으로 계획 세워주셨는데요. 네. 네, 3번에 상가 월세 받기와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계획 세워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즘은 그 핵심 지역이 마곡지구, 저희가 또 이제 추천하는 지역이 요새 마곡지구잖아요. 네. 근데 마곡지구를 추천하는 이유가 마곡지구 상가를 추천하는 이유가 그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억에서 8억으로, 5억에서 뭐 9억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상가는 기업들이 아직 입주를 안 했거든요. 사실 아파트야 기업들이 입주를 안 하도 미래 가치를 보고 시세가 오르는데 네. 상가는 이제 일단 이제 실제로 입주가 되고 상권이 형성화돼야지 상가가 가격이 오르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마곡지구 상가는 그래도 아파트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저평가돼 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상가 2층 상가를 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마곡지구 내에서 꼭 1층 상가도 물론 나쁘지 않은데 1층 상가는 대부분 7억에서 10억, 15억에서 15억.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피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담이 많이 되는데 2층 상가라 하더라도 물론 이제 1층 상가보다는 떨어지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2층 상가나 이런 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2층 상가, 3층 상가도 사실 나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판교나 신도시 혹시 가보셨잖아요. 판교나 뭐 신촌이나 뭐 신촌 아니고 이제 정자동인 판교나 뭐 분당이나 일산이나 이런 데 가보면 2층, 3층 상가도 대부분 다 임대가 잘 맞춰져 있고 상당히 그 상권이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같이 감안하시면 좀 미래 가치가 있는 2층 상가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좀 이번 물건을 좀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위치는 서울시 마곡지구에 있고요. 대지는 6,233제곱미터, 건물은 3,780이고 지하 6층에서 지상 15층의 오피스텔 총 899세대에 있는 오피스텔 내에 2층 상가를 저희가 이제 추천드렸던 거죠. 네. 투자 금액도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은 매매가가 7억 1천만 원이에요. 네, 7억 1천만 원. 그리고 이제 임대를 놓게 되면 월세가 이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40만 원.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3억 원 정도 되는 거고요. 네. 대출은 이제 4억 1천만 원 정도 이제 일으킬 수 있죠. 일반적으로 60%는 상가도 대출이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출. 이분이 아까 3억 정도 있으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파트 담보로 대출이 없기 때문에 한 이 정도 4억 정도 대출 받은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세요. 왜냐하면 대출 받아서 이자보다 240만 원 월세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차감하고도 돈이 남으니까 당연히 이런 투자는 하실만 한 거죠. 네. 네, 마곡지구에 위치한 상가를 통해서 상가 월세 받기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매월 임대료가 240만 원 정도가 발생하는 상가였습니다. 아, 이것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월세가 네네. 240만 원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시세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LG나 이제 코롱이나 롯데 이 기업들이 입주가 다 되면은 임대료가 점차 더 오를 오르 수도 그렇죠. 예, 오르기 때문에 더 미래 가치가 큰 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상가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살펴봐 네,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특징으로는요, 미래 가치가 높은 마곡지구 상가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의 입주가 임박하고요,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기업들이 입주 바로 직전에 투자하는 게 가장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세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판단하고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병원, 학원 등으로 임차가 활용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학원 같은 경우에는 1층보다는 2층, 3층을 더 선호해요. 병원도 마찬가지로 네. 2층, 3층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임차가 충분히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려해서 투자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네. 미래 가치가 높은 마곡지구의 상가고요. 기업 입주가 임박해서 높은 프리미엄까지 예상 가능한 상가입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학원 등으로 사례자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임차 활용이 가능한 상가였습니다. 그럼 입지 여건도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작은 지도를 준비했는데 이쪽이 매물 위치고요. 그리고 지도 좀 보시면 이미 이제 이렇게 공원이라는 게 조성이 됐어요. 마곡지구가. 그러니까 마곡지구가 뭐 이렇게 허허 벌판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도시가 좀 갖춰진 지역이에요. 그렇게 되고 지금 LG 사이언스 파크 보이시죠? 여기하고 신세계 쇼핑몰 여기 이마트 이제 가장 메인 도로인데 마곡역 근처에 여기에서 마곡역에서 매물 위치는 바로 여기에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2층 상가입니다. 예, 그래서 마곡역과 공항대로가 인접해 있고요. 주거 쾌적성이나 교통 편리성이 이제 확보된 지역이죠. 네. 네, 추천해주신 상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들어봤는데요. 네, 이렇게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드리면 도면 네네. 보시면 그래서 이제 상가가 이게 도면이에요. 이게 상가 도면인데 그러니까 A동, B동, C동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층 상가에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여기 2번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예요, 여기. 예, 2층 상가.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와서 바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상가가 바로 이 출입구가 이제 바로 보이는 거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건물 쪽에 상가고요. 이게 이제 로드뷰로 찍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상가 구성이 되는 거죠. 네. 네. 최종적으로 사례자분이 얼마나 이제 평생 월급 더 추가적으로 확보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한 평생 월급이요. 총 구입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억 1천만 원이고요. 네. 네, 실투자 금액은 한 3억 정도. 그래서 아까 4억 정도를 대출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월세가 240만 원이 이제 예상이 되고 이자가 한 120만 원을 이자는 제가 그 상가 그 임대료 한 3.5%를 잡았어요. 네, 그랬을 때 120만 원을 빼면 120만 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120만 원이면 1,400만 원, 그러니까 1,500만 원 정도를 1년에 버시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순수익이요. 그리고 3억 정도를 이제 실투자 금액은 3억 정도이기 때문에 수익률은 한 5, 6% 정도 나오는 거예요. 6%. 근데 요즘 예금 금리가 아시다시피 몇 프로죠? 1%잖아요. 1%. 1.25%. 기준금리가 1.25%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훨씬 더 높게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 3억을 굳이 현금을 갖고 계신 것보다 어떠세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이자 내 거 내더라도 추가적으로 120만 원이 더 들어오니까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상가 임대료나 월세는 어떨까요? 계속 올라가니까 네. 추가 메리트도 있는 거고 매매가도 추후에 오를 여지가 있으니까 훨씬 메리트가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마곡지구니까 훨씬 더 그 가능성이 그렇죠. 크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상가로 월세 받기 통해서 월세에서 이자를 제외한 매월 120만 원 가량의 평생 월급 추가로 확보하셨습니다. 이렇게 평생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심층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평생 월급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렇게 자세하게 심층적으로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서역 역세권 오피스텔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2642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수서역이면은 지금 SRT 개통에 대해서 맞아요. 한참 네. 뜨거운 그래서, 지역인데요. 네, 좀 잠깐 보면은 네. 시간이 좀 많이 남았군요. 네, 그래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수서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SRT나 이런 게 호재가 있는 지역이고요. 네, 그래서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매매가가 얼마냐.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오피스텔 투자할 때 주의할 게 원룸이냐, 투룸이냐, 쓰리룸이냐 이것도 좀 보셔야 돼요. 네. 뭐냐면 우리 그 아나운서분은 그 오피스텔 할 때 그 원룸이 좋으세요, 투룸이 좋으세요? 당연히 방이 많은 게 좋겠죠. 아, 그렇죠. 근데 임대료는 어때요? 더 비싸지죠. 훨씬 비싸죠. 예. 그러니까 물론 투룸이 좋긴 한데 현실적으로 월세, 그러니까 임차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5만 원, 10만 원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투룸보다는 원룸으로 좀 많이 가시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월세를 받기 위해서 혹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그 투룸보다는 원룸이 더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매가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네. 2억을 넘어가면은 분양가가 2억을 넘어가면은 썩 좋지는 않으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2억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수서역이고요. 아마 이 오피스텔 이쪽에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예. 왜 2억을 넘어가면 안 되냐면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위치가 뭐 좋죠. 뭐 수서역 하면은 뭐 위치가 향후에 괜찮은 지역이고요. 네. 뭐 그나마 좀 저평가 아파트들도 좀 저평가돼 있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이 SRT 때문에. 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왜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제가 무슨 얘기했죠? 2억, 그러니까 2억 이상을 하면은 넘어가면 네. 안 되는 이유가 대체제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2억을 넘어가면 소형 아파트도 2억짜리가 있거든요. 2억, 3억대. 그러면 소형 아파트 할래, 오피스텔 할래 그러면 아파트. 소형 아파트 한 세는 수요층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내게 안 팔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은 팁을 제가 하나 드리면 일단은 2억 미만, 2억 미만의 오피스텔, 그다음에 원룸의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텔, 그다음에 무조건 역세권, 오피스텔은 역세권. 왜냐하면 여기 가까워야지 그쵸.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면 그러니까 많은 세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80세대, 100세대 오피스텔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 데보다는 최소 300세대 이상, 2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그런 데가 상가나 이런 게 잘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같이 고려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네 번째 주의점 뭐냐면 취득세가 일반적으로 4.6% 일반 아파트의 4배나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잘 고려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사업자, 그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로 하실 건지 일반 임대사업자로 하실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사실 쉬우면서도 어려운 투자예요, 사실은. 네, 좀 어렵네요. 그죠? 예, 고려할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성이 상당히 많네요. 많죠. 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문의를 많이 하세요. 예, 상당히 많이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오피스텔이 예전에 안 오를 거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오피스텔이 많이 올랐고요. 네. 예, 오피스텔로 해서 재미를 또 투자해서 이익을 보신 분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고정관념은 좀 많이 깨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물량이 좀 많아지거나 공급이 많아지는 지역에 오피스텔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네. 저희 평생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재테크에 관한 모든 궁금증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번호 02-3424-83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생월급 만들기와 마곡 투자란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는데요. 평생월급 프로젝트 교수진들의 진행으로 이루어지며 날짜는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지역번호 02-3424-8300번으로 전화 주신 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네. 세미나에 관련해서 조금 자세한 아, 설명 예. 들어볼까요? 그 지난주에 그 마치 제가 아까 물어보더라기라도 했던 듯이 네. 하셔서 예. 지난주에 세미나를 이제 했고요.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마곡지구에서 세미나를 해서 저희가 이제 마곡지구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이제 현장 답사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선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다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에 참여했던 교수님들이 다 같이 참여한 교수님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도 세미나 하니까요. 예, 이번 주도 세미나에서 많이 오셔서 또 궁금한 것, 부동산 관련된 상담, 그다음에 재테크 고민 상담 이런 것도 같이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매일매일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재테크 상담을 도와드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